요즘 신입은 인내심이 없어. 이런 거는 집단주의도 포함된 겁니다.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격이 집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인격은 오직 개별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요즘 신입은 이래 라고 하는 순간 듣고 있는 신입사원도 기분 나빠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인상을 심는 말투. 네가 이쪽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거 있죠. 지친 팀원에게 냉소적인 말투를 하는 것도 있죠. 야, 힘들면 집에 가. 억지로 다니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남편과 아내의 대화에서 남편은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이야기 종종 웃는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와 직원이 말다툼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요, 경영자가 이겨도 지는 거고 저도 지는 겁니다. 직원과의 갈등에서 이기고 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뭐예요? 직원이 열심히 일해주는 게 목적이니까. 말투 바꾸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T가 100%인 분들을 위한 실전 팁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성인 군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냐?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번, 평소보다 두세 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평소보다 두세 마디만 더 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보세요. 왜 보고서 이렇게 썼어? 이건 기본적인 실수지. 소셜미디어 데이터도 제대로 분석 안 하고 SEO 성과도 미흡해. 검색 최적화 성과도 미흡해. 전부 다시 수정해. 퍼포먼스 마케팅 부서예요. 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러면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서 왜 이렇게 됐어요? 이건 기본적인 실수지.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SEO 성과도 미흡해요. 그런데 구글 애널리틱스 데이터 분석한 점은 좋았어요. 콘텐츠 효과도 표현이 괜찮아요. 그런데 고객 피드백을 분석할 때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고객 불만사항 어떻게 해결했는지 실제 사례를 넣으면 보고서의 신뢰도도 높아질 거예요. 어때요? 조금 말을 더 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말을 더 하면. 왼쪽은 완전히 그냥 업무 자체를 부정해버렸지만 오른쪽은 어때요? 애널리틱스 구글 잘했고요. 콘텐츠 효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사례를 좀 넣어보세요. 이건 뭐예요? 일하자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은. 왼쪽은 일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재무부서입니다. 재무부서. 이번 재무보고서 왜 이래? 세무신고 잘못됐잖아.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요거 가르지 마시고 조금 더 말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재무보고서 왜 이렇게 됐죠? 세무신고서가 잘못돼 있잖아요. 실수하면 안 되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사실 나도 예전에 이런 실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해해요. 나중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같이 해결해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한두 마디 좀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인정, 칭찬, 격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하자는 관점으로 가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잘 안 된다 그러면요, TV에서 요즘 뭐 이렇게 소개팅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있더군요. 있다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퍼블리 자료 한두 장만 가져왔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선다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TV에서 뭐 짝짓기가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 이게 있던데 보면 이렇게 서로 연애하기 위해서 이렇게 쿠셔너 사용하는 게 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뭐 무슨 계획이라도 좀 있으세요? 굉장히 쿠셔너로 사용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은 긍정적 표현을 말머리에 두고 의식적으로 쓰는 겁니다. 아, 이거 좀 해주세요. 아, 덕분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 붙여보는 거예요. 오는 주로 어디다 붙여요? 업무 톡방에다가.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하지 마시고 오, 이거 생각보다 까다롭네. 어때요? 이거 조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실패 경험 있죠? 나도 예전에 이 부분에서 조금 헤맸는데 이거 있죠? 대화를 하다가 좀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 아,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헤맸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수정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때요? 상대가 부담을 좀 덜어주죠. 아, 사장님도 이 부분에서 힘들었구나. 아,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붙이시라고요? 오 붙이시고 실패 경험 꺼내고 반대로 마지막으로 이것도 못하겠다. 이것도 못하겠다. 요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절대 못하겠다. 그러면 자 업무 톡에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톡방. 업무 톡방에서 거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거기서 연습하시고 자 저는 상당 기간 지금은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칭찬 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는 내가 칭찬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나 이랬어요 올려요. 그러면 그 방에 들어와 있는 5명은 무조건 그 사람한테 칭찬해 줘야 돼. 사례 그냥 하나 아침에 가져왔습니다만 어서 와. 이 많고 많은 방 중에 이 방 들어온 거 칭찬해. 인사 고마워. 들어온 친구 칭찬해. 방금 도로 주행 해봤는데 신호 위반으로 실격됐어요. 이거 칭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빠른 당신 칭찬해. 하지만 다음에 남들이 갈 때 가도록 해요. 저는 오늘 버스 놓쳐서 5분 지각했어요.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5분만 늦은 거 칭찬해. 무조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쿠셔너를 배우기 위해서 직원들과 소통할 때 너무너무 T스럽게만 소통하지 않고 F의 감성도 좀 더 갖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리더랑 한 5명 모여서요. 칭찬방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는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나 이혼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칭찬해야 됩니까? 아무튼 무조건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3년 정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조금 좋아졌어요. 요즘 안 하니까 또 T스럽게 갔는데 조금 좋아졌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23년도에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을 조사했습니다. 직원의 이직과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기업, 그리고 소통이 촉진적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요. 이직률이 47%나 낮았고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신뢰와 몰입도도 높였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갤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약 3,5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였습니다. 기간을 달리해서 2년 이상 동안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품질의 인정을 받은 직원들, 그러니까 단순한 칭찬이나 멋있어요, 옷 예뻐요 이런 거 말고 업무 내용적인 측면에서 고품질의 인정을 받은 친구들은 2년 이내에 이직할 확률이 45%가 낮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인정을 현재 받고 있는 직원들은 다른 직업적인 기회를 적극적인 찾을 가능성도 65%가 낮았습니다. 낮았어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직원에 대해서 촉진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이직률도 낮춰줄 뿐 아니라 이직 의도도 혁신적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45%가 낮아지고 다른 구직을 적극적으로 찾을 가능성도 65%가 떨어져요. 그래서 자, 2024년 7월 23일 날 대전도시공사에서 자사 직원들 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게 미디어에 나와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잘했어요. 역시 믿을만 해요. 수고 많았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서 퇴근해. 내가 도와줄게. 아이고 우리 홍대리 있어서 너무나 든든해요. 홍대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 다 홍대리 덕분이야. 일 많지? 도와줄 거 있으면 좀 넘기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나 때는 말이야 더한 일도 했어.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 그래. 연차는 뭐 때문에 있는 건데 야 10년 차면 이 정도 하는 거야. 또 휴가 내게? 바쁜 일 없지? 이거 하나 처리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할 줄 알지? 알아서 해봐. 기분 나빠라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잘 들어. 요즘 퇴근 빠르네.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겨.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족입니다. 사장도 직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장인 여러분, 지금 김경민의 경영벙커를 직장인으로서 참여하고 계시다면 사장도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장 61%가 직원이 성장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이 듣고 싶은 말 베스트 1번,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사장님 덕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1등입니다. 1등.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즘 회사 분위기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목표는 꼭 달성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든든하게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도 이런 말 듣고 싶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사장님을 향해서, CEO를 향해서, 경영자를 향해서 사장님 덕분에 많이 성장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좋아요.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번 목표 꼭 이뤄보겠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그래도 든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